자, 코로나 현상의 개념 정의는 우리 실기에서는 가끔 물어봐요. 자주는 아니고 가끔 물어봅니다. 코로나 현상이 뭐냐? 자, 전설로나 애자 부근에 임계 전압 이상의 전압이 가해지면, 요거보다 큰 전압이 가해지면 공기의 절연이 부분적으로 파괴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기 중에 방전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거 똑같이 써도 되는데 그냥 포인트는 이거예요. 포인트는 전설로나 애자 부근에서 어떤 임계 전압 이상의 전압이 가해지면 공기의 절연이 부분적으로 파괴되어서 대기 중으로 방전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를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자, 철탑인데 지금 보니까 이걸로 표현할까요? 여기 전선이 있어, 전선. 얘는 전선. 전선하고 여기 철탑 있죠, 철탑. 이 전선하고 철탑하고는 절연이 돼 있어요. 뭘로 돼 있어요? 애자로 이렇게 절연이 돼 있어요, 애자. 이렇게. 그런데 이 전선에서 여기하고는 뭘로 절연이 돼 있어요? 맞아요. 공기로 절연이 돼 있는 거예요, 공기. 우리 공기도 절연이에요, 절연.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전선하고 여기 밑에 또 전선이 있죠? 그러면 여기 얘네들 사이는 또 뭘로 절연되어 있어요? 공기로 절연이 되어 있어요, 공기. 이렇게. 그러니까 공기가 절연이 되고 있는데 이 공기의 절연도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방전이 안 되려면 우리가 이거를 코로나 임계 전압이라고 하는데 공기의 절연이 이 코로나 임계 전압까지만 버틸 수가 있어. 그런데 이 코로나 임계 전압보다 큰 전압이 걸리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방전한다는 거야, 방전. 그럼 방전이라는 건 뭐냐면 방전은 그냥 단락의 개념하고는 달라요. 단락이라는 건 선과 선이 딱 다 버린 거잖아요. 이건 사고예요, 사고. 근데 방전은 단락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전하가 방출된다 정도로 보시면 돼. 전하라는 건 그냥 전기입니다. 전기가 방출된다. 그러니까 전기가 완전히 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전하가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이동하지만 일부 전하가 빠져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로 빠져나가요? 이 선이 다른 선으로 아니면 이 선이 철탑 같은 데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를 우리는 코로나 현상이라고 해요. 근데 빠져나가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빠져나가면서 작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윙, 그 소리. 아니면 얇은 빛 같은 게 발생하는 빛. 이렇게. 그러면서 빠져나가는 거를 우리는 코로나 현상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현상. 개념은 그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거. 얘가 중요하잖아요. 얘. 공기의 절연이 얼마만큼 버틸 수 있느냐. 이게 코로나 임계전압이에요. 그럼 코로나 임계전압은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클수록 좋아요. 공기가 많이 버틸 수가 있으니까 임계전압은 클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그럼 얘를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우리 책에 나와 있으니까 이 제로는 24.3 M0 M1 델타 D의 로그의 R분의 D. 이게 코로나 임계전압 식이에요. 계산 문제는 안 나와요. 계산 문제는. 근데 여기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암기해도 괜찮아요.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계산 문제는 안 나와요. 그리고 식을 골라라라는 문제가 나오니까 고를 수 있게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팩타들이 뭔지는 책에 나와 있어요. 참고하세요. 자, M0는 뭐냐면 얘는 전선 표면 개수예요. 전선 표면 개수. 그 다음에 M1은 날씨 개수예요. 그 다음에 델타는 상대 공기 밀도예요. 그 다음에 D는 전선의 직경, 지름이에요. 그 다음에 R은 전선 반지름. 그 다음에 D는 등가 선간 거리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클수록 좋다고 했어요. 클수록. 얘는 클수록 좋아요. 왜? 공기가 많이 버티니까. 그러면 전선 표면 개수는 뭐냐면 전선이 만약에 여기 있는 전선들이 깨끗해. 새 거야. 그러면 전선 표면 개수는 1이 적용돼. 1. 근데 전선이 조금 손상되거나 더러워져요.
그러면 개수가 점점 낮아져요. 0.9, 0.8 이렇게 낮아져요. 그러니까 전선은 깨끗한 거 써라. 표면이 양호한 걸 써라 그거고요. 그 다음에 날씨 개수는 맑은 날씨는 1이에요. 1 개수가. 근데 흐리다 그러면 0.9, 0.8 막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날씨도 맑아야지 코로나 현상이 방지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기 밀도, 상대 공기 밀도는 뭐예요? 우리가 어떤 표준 공기 밀도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공기 밀도가 어떠냐, 그게 공기 밀도예요. 상대 공기 밀도. 근데 산악지대 같은 데가 공기 밀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산악지대 같은 데서는 코로나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공기 밀도는 높을수록 좋다 이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로그의 여기 전선 직경. 우리 전선의 직경은 무조건 클수록 좋아요. 클수록. 이렇게. 그래서 우리 직경을 크게 하기 위해서 어떤 걸 썼어요? 복도체, 다도체 썼죠? 이렇게. 복도체 쓰면 직경이 이렇게 두 개를 쓰니까 직경이 커졌잖아, 이렇게. 이렇게. 직경이 이렇게잖아, 이렇게. RE가 커졌다. 그래서 이게 우리 복도체의 장점 중에 첫 번째가 코로나 현상 방지였잖아요. 아니면 코로나 임계전압 증가. 이게 그 이유예요. 직경이 커지면 임계전압이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반지름하고 역행하잖아요, 얘. 얘는 반지름이 커지는 거잖아요, 반지름. 근데 얘는 반비례하는 거잖아요, 반비례. 근데 얘가 반비례 되는 것보다 얘가 비례되는 게 훨씬 더 커져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1 로그에 1분의 10이다. 이걸 계산기 누르면 얼마 나와요? 1 나와요. 1. 로그 10이 1이니까. 1. 근데 여기서 반지름을 2배로 올렸어요. 2배로. 로그에 2분의 10 2배로 올렸어요. 그럼 얘가 2배가 되니까 직경도 2배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얘를 누르면 똑같이 2배 올라갔으니까 다시 1이 되는 게 아니라 1.4 정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또 3배 올리면 똑같이 반지름도 3배 올리고 지름도 3배 올리면 얘는 더 1.6 이렇게 증가해요. 증가. 그러니까 반지름이 증가하는데 얘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의문 갖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 로그가 없는 얘가 또 증가되기 때문에 얘는 커집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복도체 쓰면 코로나 임계전압이 상승하고 코로나 현상이 방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 정도 팩터는 가져가야 돼요. 얘. 이런 팩터들 어떻게 작동하는지 가져가면 됩니다. 자, 이게 코로나 현상이고, 자, 이제 문제는 여기서 나올 거예요. 여기 영향과 대책에서. 영향 첫 번째 얘. 일단 요 식을 고를 수 있게만 해주면 돼요. 고를 수 있게. 식을 골라라 할 겁니다. 첫 번째 영향이 코로나 손실 발생이에요. 손실. 코로나 손 아니면 코로나 손실 발생. 우리 피크식에 의해서 손실이 이만큼 발생한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이만큼. 여기서 코로나 임계전압은 어디 있어요? 코로나 임계전압. 맞아요. 예. 얘가 코로나 임계 전압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임계 전압이 작아요. 작으면 어떻게 돼요? 작으면 손실이 커지겠죠. 이 값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이 값에서 임계 전압만큼 빼줘야 되는데 조금 빼지면은 얘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임계 전압이 작으면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임계 전압이 크면 손실이 조금 발생하는 거고. 어찌됐건 얘가 그냥 코로나 임계 전압이다. 이거 한번 써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식을 고를 때 요거 봐야 되고 델타가 밑에 있는지 그 다음에 ED가 밑에 있는지 그 다음에 10에 몇 승인지 요거 포인트만 잡아놓으시면 돼요. 상대 공기 밀도가 밑에 있다. 그 다음에 ED가 밑에 있다. 그 다음에 10에 마이너스 5승이라는 거. 이렇게. 여기서 비례 성질이 저기서는 반비례로 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성간거리나 여기 델타가 여기는 비례인데 저기는 반비례다. 자, 두 번째 영향이 코로나 잡음, 소리 나면 소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통신선 유도 장애. 여기서 영향에서는 필기에서는 5번하고 1번만 가져가시면 돼요. 필기에서는 5번과 1번. 5번과 1번. 그 다음에 실기에서는 코로나 영향 한 3가지 정도 써라 그런 게 나옵니다. 3가지. 그러면 코로나 손실 발생 얘는 들어가야 되겠죠. 코로나 손실 발생. 자, 손실이 커지면 효율은 어떻게 돼요? 효율은
효율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손실하고 효율은 세트예요, 세트. 손실이 작으면 효율이 올라가고 손실이 크면 효율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얘 나오면 얘 그냥 바로 이어서 쓰세요. 그 다음에 전선의 부식 발생 얘도 하나 가져와요. 필기 때 나올 거니까. 전선의 부식이 왜 발생하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오존, O3 때문에 발생한다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도 한번 의미 볼까요? 일단은 소리 나는 건 아실 거고 통신선의 유도장애는 뭐냐면 우리 통신선 유도장애 7장에서 할 건데 우리 전기에서는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 요게 존재해요.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 그런데 통신선 유도장애는 어떤 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정상, 역상, 영상. 영상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상에. 영상분. 그러면 영상 전류나 영상 전압에 영향을 받을 텐데 영상분이 나오는 대표적인 경우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어떤 거예요? 맞아요. 첫 번째가 지락고장이에요. 지락고장. 지락이 발생하면 무조건 영상분이 나옵니다. 영상분. 두 번째가 어떤 거? 고조파인데 어떤 고조파? 맞아. 제3고조파. 요게 영상분의 대표예요. 대표. 얘네들이 통신선의 유도장애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정상분이나 역상분은 얘네들 발생 안 시킵니다. 영상분이 통신선의 유도장애를 발생시킨다. 그럼 영상분, 여기서 영상분이 어떻게 나오느냐? 앞에 그림에서 지금 여기에 전기가 흘러가요. 근데 어떤 전기가 흘러가냐면 교류니까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이 파형이 흘러갈 거예요. 막 정연파가. 그 다음에 얘도 정연파 교류가 이렇게 막 흘러가요. 이렇게. 그런데 방전이 된다는 건 뭐예요? 방전이 된다는 건 이 파형이 이렇게 찌그러져서 이렇게 방전되는 거, 방전. 이렇게. 여기서 전하들이 막 빠져나가는 거야. 빠져나가니까 정연파가 되는 게 아니라 비정연파가 되는 거예요. 비정연파가. 그러니까 파형이 일그러진 거예요. 일그러졌어요. 그럼 비정연파는 우리 회로에서 어떤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비정연파는 직류분 더하기 기본파 더하기 고조파 포함되어 있죠. 이 고조파 중에 3고조파가 통신선의 유도장애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방전된다는 거는 정연파가 일그러졌다. 비정연파가 되는 거다. 비정연파는 고조파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성분 중에 3고조파가 있으면 통신선의 유도장애를 발생시킨다. 이 정도 보시면 되면.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건 전선의 부식 발생 한번 볼까요? 전선의 부식 발생. 얘는 필기에서 잘 나와요. 자, 여기서 이렇게 방전이 되는 거예요. 방전. 전하들이 막 대기 중에 방출이 되고 있어요. 방출. 그러면 지금은 공기가 절연을 하고 있잖아요. 공기가. 그 공기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공기는 O2라는 산소하고 N2라는 질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전하들이 막 방출되면서 이 O2를 분리를 시켜요. 분해를 시켜요. 뭘로? O 플러스 O로 분리를 시켜요.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 주위에 남아있는 O2하고 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O2하고 O하고 합쳐져서 O3가 되는 거예요. O3. O3. 이걸 오존에 나가면 오존. 자, O3가 N2나 아니면 여기 좀 뭐 이슬비 같은 거 내렸다? 그러면 H2O라는 수분이 있을 거고요. 얘네들이 합해져서 뭐가 돼요? 우리 초산, 질산이 된다고 해요. 이렇게. 이런 성분들이 부식을 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에서 전선의 부식이 왜 생기느냐 물어보면 얘네들까지 답할 필요 없고 여기 O3 때문에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O3. 오존 때문에 부식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문제 나올 겁니다. 이 정도만. 앞에서. 여기 코로나 손실 발생 이 부분하고 전선의 부식 발생 오존 때문이다. 여기까지만 가져가세요. 여기까지만. 실기 때는 다시 한번 하자고요. 대책 물어보겠죠? 대책. 대책 나오면 무조건 뭐 나와야 돼요? 복도체 반을 나와요. 복도체. 복도체 써야 되고 직경이 큰 도체 써야 되는 거예요. 직경이 큰 도체. D가 늘어나야 되니까. 그 다음에 가선 군구를 계량한다는 뭐냐면 전선 깨끗한 거 쓰고 애자 같은 거 깨끗한 거 쓰고 뭐 그 클램프 같은 거 금구 깨끗한 거 써라 그거예요. 이렇게. 가선 군구 계량한다.
요것도 실계에서 물어봅니다. 실계에서. 직경이 큰 전선 사용한다. 복도체 사용해라. 가섬 군구를 개량해라. 이렇게. 근데 실기에서 대책 세 가지 쓰세요 했는데 우리 세 가지는 막 연습했어. 직경이 큰 전선 사용하고 가로체 쓰고 복도체 쓰고 이렇게 가성구 썼어. 이렇게 우리 연습했어요. 근데 실기에서 5개 써라 그랬어요. 5개. 그러면 내가 공부한 건 필기에서 3가지밖에 안 배웠는데 어떡하지? 그냥 3개만 쓰고 4번째, 5번째 이게 공란으로 남겼어. 공란으로. 그럼 점수 인정돼요? 안 돼요? 안 돼요. 5개 무조건 써야 5개. 5개.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쪼개야 돼 다. 다도체 사용, 그 다음에 복도체 사용, 그 다음에 중공연선 사용 이렇게. 여기 우리 책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서 다도체 및 복도체 또는 중공연선 사용 이건 한 가지. 이게 3가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 이렇게. 아니면 요식 우리가 좀 암기하고 있으면 이렇게 암기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막 끄집어내야 되죠. 이렇게. 뭐 성간거리 크게 해라. 뭐 이런 거라도 써야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실기 때는 또 막 풀다 보면 요령이 다 생겨요. 그다음 가성공구도 전선, 애자, 뭐 클램프 많잖아요. 그죠? 따로따로 쪼개는 거예요. 전선은 깨끗한 거 쓴다. 애자 깨끗한 거 쓴다. 클램프 뭐 청소한다. 이거라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개수는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거 2번도 요걸 갈게요. 요거. 파열극한 전이경도. 파열극한은 빼고 그냥 전이경도만 암기해놓으세요. 전이경도. 전이경도를 물어보면 공기의 절연을 파괴시키는 전압이다 보시면 돼요. 공기의 절연을 파괴시키는 전압 이렇게 암기하세요. 자, 우리가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전극판을 이렇게 줬어. 전극판. 이 전극판의 간격을 1cm로 유지한 거예요. 그 다음에 표준 상태에서 여기에 전압을 인가하고 이 전압을 계속해서 올려준 거예요. 올렸어요. 그러니까 전압이 낮을 때는 여기가 지금 공기로 절연이 돼 있는데 이 공기가 절연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전압 이상 되면 이 공기가 버틸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공기 절연이 파괴돼 버릴 거예요. 파괴. 그 전압이 전이경도예요. 전이경도. 이렇게 공기의 절연을 파괴시키는 전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때 뭘 물어볼 거냐면 그럼 여기 전압을 직류를 가했을 때, 교류를 가했을 때 얼마를 가하면 파괴되느냐 이걸 물어볼 거예요. 그럼 직류는 30kV, 교류는 21kV. 저기 있는 내용을 암기해 주시면 돼요. 30kV, 교류 21kV. 요거는 똑같은 값이에요. 근데 교류는 얘는 실효값으로 표현한 거고 얘는 최대값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효값에서 최대값으로 만들려면 21에다가 뭐 곱해주면 돼요? 루트 2 곱해주면 돼요. 루트 2. 21에다가 루트 2 곱하면 30 나와요. 이렇게. 똑같은 값이다. 표현 방식이 교류는 실효값, 직류는 최대값으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류를 많이 물어봅니다. 교류. 이렇게. 근데 실기에서는 또 2가지 다 물어봅니다. 그래서는. 자, 다음 중 코로나 임계전압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은 그랬네요. 한번 써볼까요? 코로나 임계전압 물어봤으니까 이 제로는 24.3 M0 M1 델타 D 로그의 R분의 D. 자, M0 전선 표면 개수. M1 날씨 개수. 그 다음에 델타 상대 공기 밀도. 그 다음에 D는요 전선 직경. 그 다음에 R 반지름. 그 다음에 D는요 등가 선간 거리. 이렇게. 그럼 여기에 해당 없는 거 지금 골라라 그거예요. 그러면 1번 전선의 굵기 뭐 직경도 있고 반지름도 있고 굵기 해당되네요. 그 다음에 2번 기상조건 날씨 있죠. 그 다음에
4번 성간거리. 성간거리 있죠. 없는 거는 애자의 강도 고르시면 돼요. 답 3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가공송전선에 코로나 인계전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인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어요. 틀린 거. 자, 1번 전선 표면이 매끈할수록 임계전압이 낮아진다. 임계전압은 높을수록 좋은 거죠. 깨끗한 전선 써야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낮아진다가 아니라 높아진다 해야 되니까 1번이 틀린 거네요. 바로 나왔네요. 자, 2번 날씨가 흐릴수록 임계전압은 낮아진다. 맞죠? 날씨가 좋으면 높아지고. 3번 기압이 낮을수록 임계전압은 낮아진다. 기압 여기 공기밀도예요. 기압이 낮아지니까 임계전압 낮아지는 거 맞네요. 그 다음에 4번 전선의 반지름이 클수록 임계전압은 높아진다. 전선의 반지름 얘가 크면 임계전압은 낮아진다. 근데 높아진다고 했네요. 왜요? 얘가 크면 얘도 커진다고요. 직경도. 그러니까 얘는 높아진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거 속는 거예요. 이거 고민할 거예요. 막 1번, 4번 막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는 거예요. 직경이면 직경. 그다음 4번 송전선에 코로나가 발생하면 전선이 부식된다. 무엇에 의해서 부식되는가? 오존, O3. O3로도 물어봅니다. 오존, O3. 자, 5번 문제 기니까 안 읽을게요. 자, 피크식은 그랬어요. 피크식. 자, 먼저 뭐 배워야 돼요? 지금 문제는 델타가 다 똑같은데 델타가 바뀐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델타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뭐 봐야 돼요? ED. 그러면 여기 2번하고 4번은 땡이네요. 그 다음에 뭐 봐야 돼요? 마이너스 5승. 그러면 2번 땡이니까 1번이 답이네. 1번. 이렇게 1번 답. 골라지나요? 요 세 포인트만 가져가세요. 델타, ED, 10의 마이너스 5승. 이렇게요. 그 다음에 6번. 송전선로의 코로나 방지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랬네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코로나 나오면 무조건 뭐 나와야 돼요? 복도체 나와야 돼요. 복도체. 답은 4번입니다. 복도체. 그 다음 7번. 가공 송전선에 코로나를 고려할 때 표준 상태에서 공기의 절연 내력이 파괴되는 최소 전위 경도는 정연파 교류 시료값으로 약 몇 킬로볼트 정도인가? 교류니까 21. 교류 잘 나와요. 교류 21. 직류 30. 교류 21. 직류 30.